그럼 여러분 첫 수업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법.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죠. 지켜야 될 것들인데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법과 도덕? 자, 도덕은 안 지키면 욕먹고 법은 안 지키면 감옥 가고 그렇죠? 혹은 뭐 손해배상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어떤 규범들보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강제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법과 다른 규범의 가장 큰 특징. 자, 이 법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법은 왜 필요하냐면 누군가에게는 권리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의무를 주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은 뭐다? 권리 의무다. 자,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주는 것을 법이라고 얘기하는, 규범을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자, A와 B가 있었어요. A와 B가 있었는데, 자, A와 B는 친구야. 자, A와 B가 이제 오늘 점심 때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점심 약속을 했어요. 자, 법적으로는 이 관계를, 이 A와 B와 이 친구 관계를 뭐라고 여기 표현하냐면 사실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관계다. 사실관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뒤로 넘기셔서 용어집 뒤로 넘기셔서 파트 2 비교 개념 정리의 한 두 번째쯤 보면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사실관계, 파트 2의 비교 개념 정리의 두 번째쯤 보면은 법률행위, 사실행위란 말이 나와요. 거기 한번 보세요. 제가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이걸 지금 번호를 못 달았어요. 이제 번호도 달고 그렇게 할 건데 찾으셨어요? 법률행위, 사실행위? 자, 이 점심 약속을 해요. 점심 약속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였던 A와 B가 어느 날 A가 야, 나 돈이 좀 고판데 B가 어느 날 B가 A한테 나 10만 원만 꿔줄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A는 B에게 10만 원을 꿔줬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A에게 10만 원, A와 B는 점심 약속할 때까지는 친구 관계였어. 그런데 10만 원을 꿔주는 순간 그때서부터 A는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B는 채무자라고 되는 거예요. 즉 A에게는 뭐가 생겼어?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1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자, B에게는 1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권자와 무자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자, 권리가 되니까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을 한 거죠. 권리 의무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A와 B를 친구 관계라고 부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무 관계라고 부르고, 채무 관계를 보고, 자, 있었던 것은 10만 원을 빌려준 거죠. 행위는. 이때 이 A와 B의 이 채무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다라고 한다. 자,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안 나가, 그럼 고소하나요? 그렇지 않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바쁘면. 못 나간다고 전화하면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권리도 생기지 않고 의무도 생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럼 권리도 생기지 않고 권리나 의무가 생기지 않는
행위를 우리가 법적으로는 사실행위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관계를 사실관계라고 부르는 거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면 법률관계라고 부르는 거고,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원에 등록하셨죠? 학원에 등록하신 것도 법률행위입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뭐, 과자 하나 사는 것도 사실은 법률행위예요. 지하철 타는 것도 법률행위입니다. 왜? 여러분이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지하철 공사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드를 찍 하는 순간 그때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관계라고 한다. 만약에 법률관계가 있었을 때, 자, 그 법률관계를 만약에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채무의 의무, 자,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관계에서는 소송으로 가는 거죠. 소송. 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소송도 제가 이런 것들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볼게요. 자, 앞에 거는요, 핵심 용어 정리는 여러분,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오시면 핵심 용어 정리라고 있죠? 거기는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요, 일단은. 제가 가나다 순으로 일단 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 정도 보면은, 자,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 자, 소송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해결하며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이다 라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행위를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소송을 갈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사실 관계이기 때문에 소송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소송을 갔어. 만약에 A가 B한테 돈을 꿔줬는데 B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을 갔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A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A를 원고라고 부릅니다. 원고. 왜? 이 소송을 누가 걸었겠어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A가 걸었겠죠? 그러면 소송을 원하는 사람, 원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B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고. 아시겠죠? 소송을 원하는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고. 자, 이 원고와 피고와 같은 쉬운 것도 써놨을까요? 네, 써놨네. 자, 여러분 뒤로 보세요. 뒤. 다시 비교 개념 정리. 자,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용어집에 어디 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용어집에 체크해 놔야 돼요. 오늘 배운 개념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니까. 자, 원고와 피고 있죠. 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는 원고의 상대방으로 소송을 당한 사람. 쉽죠? 원고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원고와 피고. 뒤에 있어요. 파트 2 비교 개념 정리에 사법 공법 바로 위에 원고 피고가 있어요. 됐습니다. 자,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법률 관계, 법률 행위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법률 관계, 법률 행위 뭐가 떠올라야 돼? 권리 의무가 떠올라야 돼. 아시겠죠?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 법률 관계. 자, 그거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자, 법적 주체. 지금 제가 아까 뭐 읽으면서 뭐를 잠깐 읽었냐면 당사자라는 말이 있어요. 당사자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도 사용합니다. 우리들이 싸우고 있어. 근데 누가 껴들어. 그러면 걔한테 뭐라고 그래? 야, 넌 당사자도 아니니까 빠져. 이렇게 얘기하죠. 당사자라는 것은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사건에 들어가 있는 양측을 우리가 당사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법에서는 당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적 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적 주체.
법적 주체는 누구만 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사람. 아시겠죠? 사람만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법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도룡령을 원고로 해서 환경 문제 관련한 소송이 있었어요.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법적으로는 사람만이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도룡령의 권리와 이익을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람. 근데 사람이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자연인은, 여러분, 여기서 자연은, 나는 자연인이다 할 때 그 자연인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연은 원래부터, 라는 뜻이에요, 원래부터. 그래서 원래부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 자,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단체, 이런 것들인데, 법적으로 그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들이 법적으로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법인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공법인하고 사법인. 자, 공법인은 공적인 일을 하는 법인.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사법인은요, 사적인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법인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 지자체. 예. 자, 좀 이따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지금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국가나 지자체 등을 우리가 공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공법인. 그 다음에 사법인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회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원래는 사람이 아닌데, 회사 자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회사 사장이 사람인 거지. 근데 회사도 법적 활동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법적으로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도 사고 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법인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는 법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거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 지울게요. 거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목은 여러분 이렇게 다세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사법과 공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법과 공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아주 쉬운 거라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공법, 사법도. 그쵸? 원고 피고 밑에 있네요. 원고 피고 밑에. 아까 봤던 원고 피고 밑에. 자, 찾는 재미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읽기만 할게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 또는 국가기관 사이의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자, 칠판 보세요, 여러분. 자, 또 미리 이렇게 깔아두겠습니다.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법은 사실 세 가지가 대표 선수가 있어요. 헌법, 형법, 행정법. 형법, 행정법.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행정법으로 볼게요. 행정법. 자, 여러분 참고로, 이 사법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을까? 공법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을까? 당연히 사법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죠. 사법이. 네. 자,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은 인류가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필요했다고 할 겁니다. 그런 규율은. 그렇죠? 야,
너 자꾸 얘 때리지 마. 혹은 뭐 너 남의 거 뺏어가면 안 돼. 돈 빌렸으면 갚아야 돼. 이런 것들은 아주 옛날서부터 있었겠죠. 그리고 고조선 여러분 팔조법 이런 거 공부하면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법, 특히 행정법은요. 근대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국가라는 개념이 성립된 이후에 필요한 법이겠죠. 그렇죠? 자, 사법은 뭐와 뭐 어떤 사이에 개인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다. 자, 이 개인과 개인 사이를 규율하는 법인데, 자, 이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냐? 수평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평 관계. 자, 공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를 규율하는 법인데, 자, 이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평 관계와 수직 관계도 법적으로 사용할 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수평 관계는 수평 관계니까 동등한 관계라는 것이고 수직 관계니까 위아래 관계라는 뜻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수평 관계는 이런 뜻입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다시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A가 B에게 돈을 꾸는 것은 민법 관계, 사법 관계일까 공법 관계일까? A도 개인이었고 B도 개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사법 관계겠지. 사법 관계에서 A와 B가 돈을 꿔주는 건 A는 B에게 돈을 꿔줘야 돼요? 안 꿔줘도 되죠? 그쵸? 국가가 A에게 세금을 부과해. 그러면 A는 세금을 내야 돼? 내야지. 수직 관계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관계. 자, 다시 수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다 써드리겠습니다. 수직 관계는 뭐다? 하기 싫어도 뭔가를 해야 하는 관계. 수평 관계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관계. 아시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사법 관계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비권력 관계다. 자, 반면 공법 관계는 권력 관계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사법 관계를 이렇게 대등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공법 관계를 비대등 관계다. 그 다음에 사법 관계를 쌍방 관계다. 그 다음에 공법 관계를 일반 관계다. 이렇게. 쌍방적이다, 일방적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써드린 이유는 제가 처음 아까도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판례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요 수평관계, 비권력관계, 대등관계, 쌍방관계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선생님? 맞아요,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막 뒤바꿔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그러니까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같은 얘기를 좀 이따가도 하겠지. 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개인적 공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적 격을 가지고 있다.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이론을 알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계속 바꿔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 방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돈을 꿔줘야 되는 거야. 돈을 꿔주기 싫으면 안 꿔줘도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사법관계에서 법률행위를 할 때 여러분 사법관계 법률행위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법률행위지. 법률관계고. 그렇죠? 우리 법률관계냐 사실관계냐는 요 앞에서 다 끝난 거야. 우리 법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법률관계가
합법관계냐 공법관계냐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권리의무는 발생하는데 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할까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할까? 자, 사법관계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A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B에게 돈을 꺼줄 수 있나? 나 얘한테 친구가 돈 꺼달라고 그러는데요. 법에 보면 뭐 친구한테 몇만 원 이상 꺼주기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 100만 원 꺼줘도 돼요. 10만 원 꺼줘도 돼요. 돈 있으면 100억 꺼줘도 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안 꺼주셔도 되고. 근거 따위는 여러분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법관계에서는. 자, 공법관계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면 조세를 부과하면 이 사람은 조세를 내야 하잖아. 하기 싫어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 국가가 개인에게 일방적이고 대등하지 못하고 권력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그건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을 때만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약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알아주세요. 법률 유보라고 얘기합니다. 법률 유보. 법률 유보라고 얘기합니다. 법률 유보. 자, 이것도 제가 용어를 하나 해놓은 게 있을게요. 여러분 유보를 찾아보세요. 유보. 유보 여기 있다. 유보. 가나다 순으로 유보를 찾아봐. 맨 끝에 보면 원고적격 바로 밑에 있네. 유보. 자, 법학에서는 유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유보라는 건 법학에서는 뭐뭐가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다 라는 의미로 쓰여요. 다시. 뭐뭐가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러면 법률 유보는 법률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다. 행정 유보는 행정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다. 법관 유보다. 그러면 법관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다. 라는 뜻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법률 유보는 법률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다. 라는 뜻인데요. 유보라는 건 그런 뜻인데 사실상 법률 유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법적인 근거가 필요함.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법률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준다는 것은 법률의 근거를 둔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법률 유보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뭐 할 때는 어떤 관계에서는 공법 관계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사법 관계는 민법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민법에 존재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사익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그렇죠. 사익보호가 목적이 되는 거죠. 사익보호가 목적. 자, 사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A라는 사람의 사익과 B라는 사람의 사익은 충돌할 수 있죠. 그렇죠. B라는 사람은 돈을 안 갚은 게 더 이득이고 A라는 사람은 돈을 조금 10,000원이라도 더 받는 게 이익이잖아요. 10만 원 꽂았는데 11만 원, 12만 원 받고 싶은 게 A의 마음이고 10만 원 꽂는데 최대한 끌다가 잘하면 A가 까먹어서 안 갚으면 B는 이득이고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익과 사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게 민법이에요. 사익과 사익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익보호를 위해서는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민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실체법과 절차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법과 절차법. 자, 그럼 뒤로 한번 가볼게요. 비교 개념 뒤쪽에 보면은
있다. 자, 보세요. 자, 법률행위, 사실행위 아까 봤던 거 있죠? 그 바로 밑에 실체법, 절차법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면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용어집을 낼 건데 일부러 좀 가나다 순으로 내려고 해요. 용어 내려고 하고 지금 여러분 시간마다 이제 용어가 계속 추가가 될 거고 이걸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용어집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찾는 재미가 좀 있어야 돼요. 찾는 재미. 예. 저도 사실 뭐 공부를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직업도 직업이고 또 저도 여러분들처럼 수험 공부를 해본 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수험 공부를 해본 적도 있는데 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공부를 인생에서 많이 한 편이에요. 저도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 공부를 한 시간이 많았었다는 거고 제가 그렇게 지나서 보니까 공부라는 것에 특히 수험 공부라는 것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언가를 찾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잘 찾아.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그 사람은 왜 잘 찾을까? 표시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표시를 잘하고 내가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갈 정도 수준이 되냐면 제가 공정력이 뭐야? 라고 딱 물어보면 기본서 딱 꺼내서 공정력을 찾는데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찾아야 돼. 왜? 그만큼 책을 많이 찾아봤다는 거지. 뭐 앞에 뭐가 있고 뭐 뒤에 뭐가 있고 뭐와 뭐 사이에 있고 어떤 단어는 있고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는 재미를 느끼시면서 실체법, 절차법 보겠습니다. 실체법 한번 읽어볼까요? 판단의 객체와 관련된 법, 몸통이 되는 법이라고 되어 있고 절차법은 판단의 객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A는 B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민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민사소송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A는 B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A에게는 B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갖고 있다. 혹은 B는 A에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은 민법 법전에 있을까요? 민사소송법에 있을까요? 민법에 있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실체에 대한 내용이 있죠. 실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A는 B에게 돈을 받아야 되잖아. 권리가 있으면 뭐해? 이제 받아야 되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지. 받는 과정은 어떠해야 되고 받기 위해서는 어떤 소송 절차가 있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절차와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민사소송법이라는 거예요. 절차법이라는 거예요.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언가 사람을 때리면 징역 1년에 처한다. 이거는 형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재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중간에 보석을 받을 수 있고 없고 기소는 언제쯤 해야 되고 막 등등의 이런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 있을까? 형사소송법에 있는 거야. 아주 법은 그래서 크게 이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자, 첫 시간 조금 길어도 여러분 좀만 힘내세요. 그 다음에 공법은 여러분 사법은 사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공법은 공익을 추구할까요? 사익을 추구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공익을 추구합니다. 자,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사익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간과한다는 거예요? 사익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사익을 보호하고자 존재하는 것이 공법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행정법은 행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공익을 추구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나 권익 침해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법이 사실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사익보호도 동시에 추구합니다. 공익과 함께 사익보호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익과 사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사법이라고 한다면 자, 공법은 뭐라고 하냐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추구하는 것을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으로 이런 그림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런 저울이 있습니다. 이런 저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실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것을 우리 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익형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익형량.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익은 공익과 사익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형자는 무슨 형자냐면 저울을 얘기하는 거야. 저울. 근데 이 저울이 우리가 올라가면 쭈르륵 이게 디지털 숫자가 움직이는 그런 저울이 아니라 이렇게 천칭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 여러분 그 대법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눈 가린 여신이 이렇게 딱 저울 들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울이 있고 이 한쪽에다가는 뭐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공익을 올려놓고 이 한쪽에다가는 사익을 올려놓고 뭐가 무거운지를 잰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익이 더 무겁다 그러면 공익 쪽으로 하는 거고요. 사익이 더 무겁다 그러면 사익을 더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직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은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필기만 좀 해주세요. 필기만 좀 해주시는데 자, 행정법에서 이익형량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이익형량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핵심 용어에서 이익형량 있을까요? 있다. 자, 이익형량 유보 다음에 있네. 아까 봤던 유보 다음에 이익형량, 다른 말로 비교형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익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말로 더 무거운 쪽을 존중하고 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 그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행정법을 예를 들게. 행정법에서는 공익을 더 중시하는 이론이나 제도도 있고요.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이나 제도도 있습니다. 자, 공익을 중시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공정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정력. 좀 이따 할 겁니다. 쓰세요, 일단. 공정력. 그 다음에 여러분 행정이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나요? 어떻게 하든 세금을 걷죠. 그런 걸 우리가 강제징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정법에서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라고 얘기해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자, 공정력이라든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공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행정법에는. 자, 예를 들면 행정을 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잘 지켜야 돼. 사람들의 의견도 제출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때는 이유도 제시해야 되고 청문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바로 행정절차법이에요.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왜 있겠습니까?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중심되게 다룰 행정구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구제제도. 행정구제제도는 좀 이따 얘기했지만 뭐 손해배상, 손실보상, 그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텐데 요런 것들을 다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행정법이라고 하는 건데 공익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나눠서 있구나. 것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봤어요. 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강제적인 규범이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 관계와 사실 관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법률 관계는 크게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가 있습니다. 혹은 사법 관계와 공법 관계가 있는데 이 사법과 공법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래서 법적 근거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익과 사익의 균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반면에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것을 네 글자로 법률 유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또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뭐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비교 형량 또는 이익 형량이라는 것을 상상해서 공익이 중요한 타이밍인지 사익이 중요한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이 행정법은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법이 무엇인지 행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